그날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기업이 뭐냐 줄을 세어본다면 오늘은 뭐 삼성전자가 상단에 들어가겠죠. 실적 발표를 했고요. 시장에서 기다리던 감산에 관한 힌트들도 주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좀 찍는 것일까? 오늘 이슈 진단 H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과 반도체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마이크론 실적 쇼크, 삼성전자 역시 실적 쇼크였는데 네네. 반도체 바닥론에 더 힘을 실어주는 쇼크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 어떻게 네네. 보세요? 사실 뭐 이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사실 그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게 이제 시장하고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결국 삼성이 공식적으로 감산을 발표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게 이제 바닥론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라고 보고 이제 주가는 환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 분기에도 사실은 감산을 기대했는데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전 실적 발표할 때 얘기한 겁니다. 기획자가 얘기를 감자가 나오길 기다렸는데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버티다가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게 잠정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제 본인 실적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설명 자료에다가 이런 얘기를 비쳤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뭐 삼성도 급하다 혹은 이제 나름 그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는 감산에 들어가도 된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이제 내부적인 논의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공식적으로 감산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사업부장의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해서 실적이 망가지게 되고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가 이제 적자로 돌아서게 되면 삼성 내에서 어떤 재무 라인들의 압박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재무 라인들의 압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게 이번에 어떤 정리된 메시지로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설득력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안에서도. 왜냐하면 아무리 뭐 삼성전자만큼 돈 잘 벌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을 창고에 쌓아놨을 것 같은 기업이 한국에 있겠습니까만은 맞습니다. 이제 이게 뭐 분기 적자가 이번에도 보니까 반도체 쪽에서 분기 적자가 뭐 4조 가깝다는 거 아닌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몇 분기 가면 사실은 뭐 힘들다. 맞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또 감산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삼성전자 실적은 보셨겠지만 한 번만 더 표 한번 보여주시면요. 아침부터 많이 보셨겠지만 매출하고 매출보다도 이제 뭐 영업이익을 중요하게도 생각했을 텐데요. 매출은 발표치 63조. 영업이익이 한 1조 원 정도는 잠정치 나오는군요. 1조 1억 원. 1조 수준은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한 3조 적자, 전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조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하는데 6천억 원 수준.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얘기를 차근차근 좀 풀어가도록 할게요.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바닥 통과로는 다시 한번 여쭈면 바닥을 통과하는 걸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봐왔고요. 뷰 자체를 일단 빠르면 이제 2분기 중에 그리고 늦어도 3분기 중에는 이제 업황은 돌았을 거라고 봤고 이제 주가는 사실은 선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분기에 사실은 반도체 섹터들이 웬만한 주식들은 20% 30%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프라이싱이 된 거고 이제 지금은 좀 더 확인하는 수순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반등으로, 그러니까 메모리 반등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지금에서 한 20% 정도 상승한 이후에 시장은 볼 것 같아요.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내려올지 그거에 대한 포인트는 결국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환경을 좀 살펴볼게요. 일단 국내에서 국회에서 이제 소위 K-칩스법이 이제 통과를 해서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다가 이제 뭐 세액공제, 세제 혜택 준다는 거고 뭐 용인 뭐 땅값도 들썩거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수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소위 K-칩스법의 내용이나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지 좀 분석해 주세요. 뭐 어쨌든 이제 미국 칩스법이 워낙 또 나쁘게 나왔잖아요. 세부 조항 자체가 이게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미국 그 칩스법의 어떤 악영향으로 인해서 프라이싱 돼 있었던 이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에서 기대치도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여야 합의가 되면서 이제 수혜를 보게 된 거고요. 일단 그 세액공제라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8%에서 15%로 상향 조정이 됐고, 네.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6%에서 25%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용인 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수도권 어떤 규제가 완화된 거거든요. 1998년 탄현 이후로 처음입니다. 25년 만입니다. 그게 이제 인력 유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인지를 한 거고요. 만약에 미국 칩스법이 저렇게 독하게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지역구 의원들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같은 여당 내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밀어주게 되면서 이게 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이제 미국의 그 자국 우선주의 반도체법이 이렇게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주춤주춤 했을 수 있을 텐데 네네. 워낙 이제 반도체 산업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또 사실 좀 밀당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의 생산 기지나 이런 걸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깔아줬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보다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보게 되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는 하루 이틀 주가가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 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사실 법인세 절감 효과가요. 네.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법인세율이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세액공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력 어떤 채용이라든지 투자 이런 부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주가의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떨지 여쭤볼게요. 중국은 일단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반도체 뭐 장비 수출 못하도록 여타 주변국들을 압박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될 상황이고 또 지금 중국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는 국내 업체들은 또 어렵고 중국은 마이크론에 대해서 또 보복 조치를 막 주먹을 날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은요?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복 조치를 생각하면 우리 사드 사태 때 뭐 이제 롯데마트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사실 그 중국 공장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게 의미 있는 공장도 아니거든요. 네. 이제 어쨌든 그 중국 인민들이 보기에는 이제 미국한테 너무 당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뭐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마이크론은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압박해서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3사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메모리 산업을 뭔가 이렇게 망가뜨리게 되면 결국 중국의 전자산업이 타격을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굉장히 실리적이거든요. 네, 그런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마이크론에 대해서 뭐 규제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느닷없이 튀어나온 뭔가 정말 막 전쟁 같은 상황은 아니고요. 스토리가 네네. 좀 있었고 마이크론이 또 그 안에서 뭐 그동안의 스토리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미국이 워낙 뭐 펀치를 한 10방 날리니까 그렇죠. 가드 하고 있다가 이제 한 방 날린 그런 잽은 날려야 되니까. 네, 그 정도인 네네, 거고요. 맞습니다. 마이크론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얘기 먼저 하고 해서 해야겠네. 그럼 미국이 이제 반도체법으로 중국을 둘러싸고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국내 업체들도 뭐 이것저것 그 압박 내지는 뭐 요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것들은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일단 뭐 부정적이죠. 네. 일단 이제 미국 칩스법 자체가 우리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인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이제 세부안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가시권에 들어간 기업들은 글로벌 합보면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네. 일단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하고 UMC라는 이제 파운드리 업체인데요. 네. 우리가 훨씬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TSMC는 중국 내 생산 비중이 8%밖에 안 되고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생산이 40%가 시안 팹이고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시가 43% 디램 생산 그리고 다렌에 30%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제일 데미지가 크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어떤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일단 국내 팹에 대한 중국 팹에 대한 1년 유예 조치를 받았잖아요. 이게 이제 10월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1년 유예를 추가로 받는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기업들은 시간을 벌어주면 그 사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시간이 없이 바로 그냥 맞아버리면 우리 그냥 사드 사태 같은 그런 큰 데미지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은 어쨌든 핵심 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중국을 뭐 견제하고 이런 건 있는데 네네. 중국 가서 아예 중국에 장비 주지 말고 생산도 중국에서 그러면 하이 제품은 생산하지 말아라. 네네. 이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미 나온 내용들이고 네네. 이번에 나온 부분이 가장 이제 치명적인 부분이 네. 어쨌든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인데요. 미국 정부한테 이제 그 보조금을 받게 되면 뭐 국방부나 이제 담당 어떤 그 공무원들이 팹을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열어줘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에 투자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 이 첨단 팹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내 어떤 생산 캐파를 5% 이상 못 늘리겠고 그리고 레거시 팹 같은 경우 10% 네. 이제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익 공유제라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그 어떤 초과이익 대한 그런 부분을 75%까지 이제 예, 공유를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미국의 새로운 질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사실은 미국이 지고 있는 게 원천 기술을 지고 있고 장비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마음을 먹으면 우리의 현재를 망가뜨려 버릴 수 있고요. 심지어 우리의 미래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데 그거는 표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후 차세대 반도체 표준을 미국이 주도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못 들어가게 되면 이제 우리의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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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생산이나 이런 것들 견제받는데 그게 이제 미국도 따라가야 되고 중국 쪽으로의 그 어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그 국내 반도체 업계에 뭐 상당한 메가톤급이냐 아니면 이길 수 있는 것이냐 시간을 벌면서 이길 수 있는 정도의 단계다. 시간을 일단 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 상태 유지가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주는 만큼 우리의 어떤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그 반사이익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진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뭐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튀어나온 수요 쪽 긍정 요인은 이제 챗GPT, AI 네네. 쪽입니다. 그쪽의 그 실질적인 영향은 얼마나 보세요? 일단 이제 챗GPT로 인해서 이제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에서 생기는 수요는 한 5% 비중밖에 안 됩니다. 아직까지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이너한 시장인데 중요한 게 이게 매년 굉장히 급성장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그 챗GPT GPT 기반으로 AI 서버를 구축하려면 결국은 지금 엔비디아 GPU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수요를 보게 되는 건데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그 GPU하고 같이 페어링해서 들어가는 메모리가 HBM이라는 이제 하이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그 SK 하이닉스가 납품하는 그 메모리거든요. 이쪽이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이제 빠른 거고 이게 이제 생각지도 않은 수요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아닙니다만 최근에 뭐 디스플레이 쪽 뭐 또 삼성도 그렇고 뭐 OLED 투자 이런 쪽에 대규모 투자라든지 기대감도 꽤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면 될까요? 일단 이제 OLED 쪽에서 그 전에 가장 큰 슈퍼 사이클은 이제 아이폰이 LCD에서 OLED로 바뀔 때였거든요. 그때는 단발성으로 막 12조씩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역시 이번에도 애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패드가 LCD에서 이제 OLED로 바뀌는 사이클인데요. 그게 2024년부터 나오는데 24년에 나오려면 23년에 LCD 그 디스플레이 쪽은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대부분을 이제 공급하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이제 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에게 좀 산업 얘기는 그 정도 하고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가 측면에서의 그 생각들을 좀 여쭤보면 반도체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닥을 돌아 나온다는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는 선반영하니까 네네. 바닥에서는 조금 올라온 상황들입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의 일단 반도체를 보는 투자자 관점에서의 조언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그동안 이제 그 물려서 고생하셨던 분들은 버티셨던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도 그래요. 이게 금융위기 전에 아파트 샀다가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본전 왔을 때 많이 팔아버렸거든요. 그 이후로 큰 사이클이 왔는데 반도체도 이게 한번 이렇게 돌았으면 크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오래 장기 투자해오셨던 분들은 계속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어떤 스탠스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신규로 뭐 진입하시는 분들은 네, 좀 이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섹터 안에서 많이 좀 이제 튀어오르는 분야들, 예를 들면 뭐 EUV 쪽 서플라이 체인이나 첨단 후공정 쪽 뭐 이런 쪽으로 잘 이렇게 그 공부를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면 굉장히 어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는 약간 그 선호의 문제이고요, 그죠? 네네. 종합 반도체 업체들은 삼성전자를 복귀해 볼 것이냐, 온리 메모리 좋아지면 확 좋아질 하이닉스를 볼 것이냐, 뭐 이런 것이고요. 섹터별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소부장 쪽이 훨씬 더 접근하기 좋을 수도 있고. 네네. 다만 기업이 좀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섹터가 많고. 그럼 소부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소부장 쪽은 그러면 어느 섹터가 이제 앞으로 주목받는 섹터입니까? 어쨌든 이제 투자를 줄이더라도 네. 줄일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노광이라는 이제 EUV 쪽 네. 라인 그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뭐 ASML이라는 네덜란드 그러게요. 업체가 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국내 소부장 업체들이 국산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펠리클이라는 마스크를 이제 펠리클 그 네. 보호해주는 펠리클은 SNS텍 같은 업체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EUV용 PR은 이제 동진 세미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PR 린스 쪽은 영창 케미칼 뭐 이런 회사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쪽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의 역할이 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I 산업과 또 직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이엔드 어떤 서버 쪽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후공정, 첨단 후공정 쪽으로 좀 주목해서 본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같은 회사들을 좀 주목해서 볼 만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 첨단 패키징 쪽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옷셋이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네네. 그런 후공적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약간 옷삿하고 그 장비 쪽은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요. 국내 옷삿 업체들은 사실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이 그렇게 노출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삼성은 이제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 쪽을 좀 밀어주면서 같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지금 엠코 인수 쪽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옷삿 쪽은 약간 이게 중립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AI 나오면서 설계 업체들 주목받습니다. 소위 네네. 디자인 하우스라고 하는 네네. 업체들. 근데 그런 기업이 국내에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고민도 되고요. 네네. 네. 그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시놉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이제 EDA 툴 업체들.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우리 건축에서 CAD 같은 자동화 설계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잘하는 회사가 요 두 개 회사고 국내에서는 이제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는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IP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P를 제공해주는 회사는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회사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는 AD 테크놀로지나 뭐 코아시아 같은 회사들, 가온칩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 중에서는 그러면 제일 관심 가질 기업이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근데 사실 소부장 가운데서는 사실 네네. 뭐 어떤 기업을 하나 골라달라는 건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섹터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쭉 언급을 해주셨고 그죠? 네네. 그런 주목받을 섹터 거기에 네네. 대표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라 관심 네네. 가지라고 할 만한 기업이 있다면 저는 이제 최근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 화이트리스트가 다시 복귀되면서 예. 이제 오히려 이제 피해를 본 기업이 있어요.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펀더멘털 대비해서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가치 투자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에 수출 규제 한다 그럴 네. 때 사실은 국산화하면서 주목을 받았던 기업 가운데 하나가 동진 네네, 세미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규제가 풀리게 되면 반대로, 그동안 수혜받았던 게 네네. 이제 없어질 수 맞습니다.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이제 그 이슈가 여기는 악재로 작용을 네네, 했었던 맞습니다. 거군요. 주가가 네네. 많이 떨어져서 네네. 이제 가격적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하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감익이 네.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제발 IR만 해주면 동지세미케 시장에서 다들 그죠? 네, 그렇죠. 제발 좀 회사 내용을 좀 시장에 소통만 해줬으면 맞습니다. 하는 네. 바람들인데 네네, 그렇죠. 그게 참 기업 구조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 발표 관련해서 또 감산이라는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얘기들 점검했습니다.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